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에 올라온 글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워볼게요님. 벌금 감경 재판 선고문이 직접 와서 수령하라는데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예, 원칙상 본인이 가야 합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뭐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임장 내도 일단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위임장은 이제 인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해갖고 가는 건데, 법원 가면은 또 공무원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본인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법원 공무원들 재량이 꽤 큽니다. 어떤 공무원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음주운전 전과 말고 폭력전과 KKM님. 2012년도에 음주 한번 있고요. 2021년 7월 달에 음주운전 대물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일단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은데 폭력전과로 집행유예가 4번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제 2007년도가 마지막이었고요.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미 13년이 지났고 집행유예가 있긴 하지만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치유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조금 꺼림직하죠.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여유가 안 된다면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자, 설생님. 경찰 조사 결과 및 추가 질의.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음주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는 맞지만 피해자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1번 임시면허를 받아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향후 재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재판부에서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임시면허는 그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다만 이제 렌터카를 못 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면허증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면허증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정지라면은 관계가 없겠지만 임시면허 기간이라고 해도 면허증을 반납을 한 경우에는 면허증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그냥 면허증 번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면허가 살아있다는 게 나온다면은 렌터카를 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어쨌든 그 면허증이 아예 제시가 안 되면은 렌터카에 따라서,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제 차는 폐차가 된 상태인데 음주운전이면 제 차에 대한 금액은 일절 못 받는 거니, 그렇지 않죠. 피해자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음주운전자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가해자일 때 얘기예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통원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받는 금액이 있는 거가 당연히 병원에 대한 치료비 받아야죠. 그래서 민사적인 치료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뭐 진료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통원치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다 받으셔야 됩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라 해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현빈님. 재량권. 신고자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에는 운전 안 한 동승자가 비뚤게 정차된 운전석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리는 영상으로 제출됐습니다. 쭉 보면은 경찰 조사관이 요구해 제출한 우리 측 블랙박스에는 실제 운전한 차주의 운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주행을 하지 않은 동승자는 무전과, 차주인 운전자는 두 번째, 둘 다 측정했고 0.1 농도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동승자가 초범으로 적용된다면 실제 운전자는 더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우리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무시하고 신고자의 영상만으로 초범 처리해달라고 경찰에 부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둘 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둘 다 보겠죠. 뭐 어떤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안녕하세요. 음주 이진입니다. 자, 이진주님. 네, 이진주님은 계속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 열의에 제가 감동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분입니다. 자, 좀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 이지 나오시고 일단은 벌금을 못 내서 2달 동안 교도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에 폐해가 커서 들어간 게 아니고 벌금 못 내면은 이제 그 일당 10만 원으로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1월 5일에 나왔습니다. 이해는 20년 5월 21일 적발됐고요. 사정이 생겨 재판을 미루게 되었는데 등기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근데 도망 우려로 비협조적이다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도 법원에 출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원에 출석을 계속 안 하면은 이게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게 된 건 다른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구속영장이 있는 걸 보고 다른 건에 대한 조사는 받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8월 17일에 재판입니다. 실형만은 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2번 적발된 것만으로는 감옥에 갈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건이 뭔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음주운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실형이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법원에 출정을 하라고 했는데 출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구속영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전과도 보죠.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꺼림직합니다.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고,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이거를 궁금해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코칭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려요. 자, 스처나날님, 음주 이지 나오신데 약식 기소로 벌금 1,400만 원 나왔습니다. 벌금 낼 형편이 안 돼서 정식 재판 청구하면 집행유예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유명무실, 치체 같은 조항이에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굉장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까지 딱 한 번 봤어요.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말하죠. 자, 근데 이미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벌금형에 대해서 항소를 했을 때 그보다 더 중한 형벌의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의 종류는 바로 이제 징역형이 되겠거든요. 징역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나올 수가 없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절대로 벌금형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징역형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안 나온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 M1님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26살 여성이고요.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이고 검찰 송치. 검찰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징역에 갈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음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에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가죠, 당연히. 동종 사건은 아니지만 전과로 남게 되면 다른 사건 판결에 불리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나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날 바로 전과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재판부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이제 전과 등록이 되는 거죠.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게 범죄 기록이 언제 등록되나요? 방금 답 드렸고요. 먼저 있던 사건부터 판결 받은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경찰서에서도 이제 계속 미루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 뭐 전혀 사실관계가 없어요. 농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에 양형 자료를 내야 됩니까?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검찰청에다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다 내는 건 좀 늦고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내시면 됩니다. 자, 준모님, 무면허 운전이 2011년에 무면허 운전, 2013년에 무면허 운전, 2017년에 등하점 등 조작 불이행 많죠? 좋지가 않아요. 2017년도에 음주운전, 2018년도에 음주운전, 2019년도에 무면허, 2021년도에 음주운전, 2021년도에 무면허 같이 있네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답 없습니다. 이거는 네,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빚을 내서라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좀 애매하게 대답할 때가 좀 많죠.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